안녕하세요. 강남 아이원스 안과 대표원장 백동원입니다. 시력교정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레이저 시력교정 수술이고 두 번째가 렌즈 삽입술입니다. 레이저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눠지는데 일반적인 라섹, 일반 라식, 클리어 라식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라식은 우리가 피부 절편을 만들어서 피부를 제친 다음에 그 속에 눈의 시력을 교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피부를 덮습니다. 이 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력의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최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편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신경들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건조증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각막 두께도 충분해야지만 가능한 수술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라섹입니다. 라섹은 가장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시력교정 수술입니다. 라섹은 우리가 피부 위에서부터 각막을 벗겨내면서부터 시행하는 시력교정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막이 얇거나 도수가 높아도 모든 분들에게 시행이 가능한 수술 방법을 우리가 라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피부가 벗겨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회복되는 한 2-3일 정도의 시간 동안은 통증이나 이물감이 좀 많을 수가 있고 건조증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한 수술 방법이 최근에 나온 클리어 라식입니다. 클리어 라식은 최소 졸개, 최소 손상으로 일반적인 라식과 라섹보다 회복도 빠르고 건조증이나 다른 불편감도 훨씬 저하된 수술 방법을 우리가 클리어 라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라식, 라섹, 클리어 라식 이런 레이저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각막이 너무 얇거나 도수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렌즈 삽입술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눈 속에 렌즈를 넣는다는 부담감이 좀 있긴 하지만 시력 개선 효과도 바로 나타나고 시력도 레이저 수술보다는 일정하게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복 속도는 수술 방법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라섹 같은 경우는 피부가 벗겨진 상태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부가 회복될 때까지 기간 동안은 일상생활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저희가 평균 한 2-3일 정도를 보고 그 이후에 일반 라식, 클리어 라식, 렌즈 삽입술은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어느 정도 시력 교정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눈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력교정 수술을 할 때 검사들을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데 저희는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도수의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레이저를 생각한다면 각막의 두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신경 검사를 통해서 눈이 건강한지를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 검사 결과값들을 토대로 환자분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방법마다 장단점도 있고 내 생활에 대해서 적응하는 어떤 차이도 있고 비용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면 되십니다. 렌즈를 오래 끼시는 경우에는 눈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서클 렌즈 자체가 눈에 더 안 좋은 건 맞지만 일반 소프트 렌즈든 하드 렌즈든 렌즈를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는 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력교정 수술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요. 일단 주범부 혈관에 신생혈관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생혈관이 자라나온 범위에 따라서는 특정 시력교정 수술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렌즈를 장기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각막염 등 흔한 염증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 그로 인해 각막 혼탁이 눈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또한 시력교정 수술을 선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렌즈를 장기간 끼시는 분들은 렌즈를 관리를 잘 하시거나 시력교정 수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안과를 찾아서 본인 눈에 어떤 것이 적합한 수술 방법인지를 문의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력 교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각막에 손상을 입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각막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손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건조증이나 빛번짐의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막 손상이 많이 되는 방식인 경우에는
신경의 손상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건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신경은 1년에 걸쳐서 서서히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증은 시력교정 수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빗번짐 또한 우리가 시력교정을 하면서 각막의 어떤 매끈한 곡선에서 경계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빛이 퍼지면서 생기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 또한 요즘은 이제 광각부를 넓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안전된 방법을 하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건조증이나 빗번짐을 느낀다면 수술을 해주신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줄여나갈지, 어떤 치료를 받을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모든 수술이 가능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력 교정은 라식, 라섹, 클리어 라식, 렌즈 삽입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수술이 가능해야지만 환자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권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정 수술만 가능하다고 하면 그 수술 방법만 고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환자분이 수술받는 병원의 의료진의 전공 분야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력교정 수술이나 백내장 등 시력과 관련된 세부 전공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부 전공자로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가려고 하시는 병원에 전공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환자분이 받으시려는 수술 병원에서 최신 장비와 어떤 수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일 가장 최근의 수술 방식이 4세대 시력교정 수술인 클리어 라식이기 때문에 그런 최신 장비와 최신 수술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환자분이 병원에 방문했을 때 검사부터 수술까지 안과 전문의와 1대1로 전담으로 진료가 되어 있는 시스템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검사 따로, 상담 따로, 수술 따로 하는 병원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1대1로 전담으로 한 원장님으로부터 검사, 상담, 수술까지 다 이어지는 것이 환자분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면할 때, 잘 때 끼는 렌즈를 우리가 드림 렌즈라고 합니다. 잘 때 렌즈를 착용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렌즈를 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력 교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는 동안 렌즈가 각막을 눌러줘서 각막을 변형시켜서 낮 생활 동안에는 교정된 시력으로 선명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저희가 드림 렌즈라고 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는 아무래도 어린 나이입니다. 협조가 가능한 6살, 7살부터 초등학생 때까지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 시기에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드림 렌즈 효과 중에서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반면에 어른들 중에서도 혹시 수술에 대한 공포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수술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시력 교정 효과를 드림 렌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시력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수술에 대한 공포가 있는 어른들, 아니면 아이들이 좀 시력 개선이나 근시가 나빠지는 것을 좀 억제하고 싶다 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드림 렌즈가 적합한 눈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드림 렌즈는 중등도의 근시나 난시를 갖고 있는 친구들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밤에 자고 있을 때 렌즈로 인해서 각막 변형이 되고 그 다음날 일상생활 동안은 교정된 시력으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드림 렌즈 전문 병원을 통해서 환자분의 눈 상태나 어떤 렌즈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가장 적합한 렌즈로 처방을 받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렌즈와 드림 렌즈의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렌즈의 모양이 다르고 눈이 렌즈에 어떻게 작용하는 원리와 기능도 다릅니다. 드림 렌즈에 오래 끼었다고 해서 신생혈관이 막 자라나거나 하진 않지만 각막염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림 렌즈를 하는 친구들은 항상 안과에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각막염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치료를 하고 확인을 하고, 혹시 혼탁이 생긴 경우는 드림 렌즈 자체를 저희가 멈추고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림 렌즈 자체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시력 교정을 못한다는 말은 그건 정말 이제 관리가 안 됐거나 문제가 있어도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드림 렌즈를 하려면 여러 가지 기본 조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협조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렌즈에 대한 관리가 잘 돼야 되고 한 8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이 보장돼야 다음날 일상생활에서 선명한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8시간 동안 렌즈로 눈을 눌러주게 되면은 다음날 오전부터 이제 시력은 바로 올라오게 되고 오후가 갈수록 그 효과가 떨어지면서 시력은 점차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시력 교정을 할 때 정상으로 교정해야 되는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하기 때문에 보통은 오후가 돼서까지도 시력을 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력이 이제 계속 나빠지고 근시가 진행되고 누르는 효과가 떨어질수록 오후가 돼서 더 안 보이는 친구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교정이 가능한 렌즈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내가 잘 보이는 시간을 계속 더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